그리고 듣던 중에 이제 되게 감명 깊었던 것들도 나름 적었는데, 제라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오감을 넘어야 한다. 보여진다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여지는 게 왜 나타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뭐, 이상한 거, 뭐, 헛거 보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보이는 거에 치중해서 질문을 해도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보다 쟤는 누굴까? 왜 이렇지? 오늘 뭔 날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 왜곡된 날이 더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 오감을 넘어야 되는 이유가 알기 위해서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고, 더 잘 알기 위해서요. 오감은 그래서 넘어야 돼요. 말을 넘고 보여지는 걸 넘어야 그렇게 보여지거나 그렇게 말하게 된 이면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근데 보여지는 거나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것에 현혹이 돼버리면 이면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보여지는 것에 압도당했다고요. 보여지는 거에 압도당하고 말하는 거에 이미 쏠려버렸고, 경험하고 있는,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 경험, 체험에 이미 경도됐다고요. 그러면 이미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 이면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편향된다고요. 하나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편향돼 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 한계 내에서만 내 사고는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 걸, 아니면 그 다음 이면 거를 이해할 수 있거나 알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알고 싶다면은, 이게 깨우침이라서 공을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이 도의 세계나 그 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서양도 다 해요. 인식의 확장을 야스퍼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공부했으면 그런 정도 의식이 확장하는 거나 인식이 확장해 가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고요. 무언가를 이치를 이해하는데 어느 그 경계선을 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신비하게 제로 연역 넘어가는 거. 이 지식에도 제로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있다고요. 좀 말이 많긴 한데, 기왕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던질게요. 전이 자천 이야기 중에 덕행이 있는데, 이게 보통 덕행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건데, 뭐, 단순히 기부라든지 봉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지나간 사람에게 웃거나 좋은 말투하고, 뭐, 원래 하던 일이나 잘하고 걱정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덕행의 범주 안으로 넣곤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뭐 고단자 분이시던지 아니면 지금 도를 추구하는 분들에서 이제 다 어떤 식으로 덕행을 하고 있으신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신가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질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수준을 나누어서 설명해야 돼서 어려워요. 수준을 나누는 게, 이런 얘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제가 좀 이상한 인간이 되거나 타도의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거 가르치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설명이 수준을 나누게 되면 우선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저단자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수도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수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착해야 되거나 겸손하거나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고단자가 되려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고단자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진짜가 뭐냐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부터 설명하거나 감면 체계 그리고 국가 체계, 사회 체제부터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선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하는 거 똑같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그 사회적인 도덕이잖아요. 공공도덕인데, 공공도덕을 주장하는 사람, 공공도덕을 주장하게 되는 이 국가, 정부 아니면 그 기존 체계, 이 사회 체계, 왜 거기에서 공공도덕, 사회윤리, 법률, 법, 예법 이런 것을 하게 우리한테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맞다고 가르치거나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대개는 옛날에는 어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사회 그 통제를 위해서라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 통제요. 더 노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또 그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공장에서 열심히 시간에 농땡이 안 까고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게 만들고 똑같은 것을 가치를 가지고 보고 살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가치를, 똑같은 윤리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유행을, 똑같은 그 노래를,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그 정치인을,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상품을 사고, 듣고, 보고, 즐기고, 배우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통제하기 편하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편하고, 부려먹기 편해야 돈 벌기, 자기네들 돈 벌기 쉽고, 소비하기 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윤리나 공공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회윤리인 거고 공공윤리예요. 사회에서 사회가 사회를 위해서 시키는 거라고요. 공공이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이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게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그걸 비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시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알게 만든 이유 이런 걸 알고서 행동해도 된다고요. 모르게 하는 게 과거부터 내려온 방법인 건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 옛날부터 해온 건데 지금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또 이유를 자기 스스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이미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삶을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가리라고 갖고 얘기하는 건데 머리가 있으면서 쓰질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가면 누가 날 속이고 있거나 누가 날 속이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는 지식도 널려 있는데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속이면 당하면 속았다고 이제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이미 시작부터 너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속임수라고 가르쳐줘도 이게 뭔지 몰라요. 얘기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 수준을 나눠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공이잖아요. 공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그 해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 아니에요. 다 없어요. 공이야 비어있어요. 없다고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잡재해 무상 제무상 제법 무아. 제법이 무아예요. 제법이 없다고요. 법이야 법. 방금 얘기한 건 다 그런 법이에요. 그 사회윤리 어떤 공공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데 그런 법이 없다고니까요. 옛날부터 다 가졌다니까요. 공이라니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있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래서 그게 사회윤리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편리성이 있거나 뭐 범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좀 나아지거나 이런 정도에서 지금은 해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원래 과거는 그러니까
그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옛날에서 말한 예법은 사회 윤리가 아니고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인간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사회 윤리예요. 국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사회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선생님, 예. 너무 어려워하시네요. 저도 지금 저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 했는데, 선생님이, 네, 일단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네, 일단 감탄했고요. 지금, 네, 선생님 버벅거리시고 못 나가시는 거는 지금 방송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라서,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오프라인에서 따로. 상권 보세요. 네, 따로. 네, 그리고, 좀 많이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죠. 선생님, 아까 저기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네, 이 질문을 조금, 예, 늦긴 했는데요. 뭐, 이미 다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 류현님하고 저기, 이누님이 올린 질문이거든요. 근데, 류현님은, 신기현님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정리하신 것 같고, 밑에 지금 이 질문도 대답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지식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갖추어진 것을 알아가는 것인가요? 라는. 그거는 상기설 비슷한 건데, 제가 말한 건 그런 상기설이 아닌데. 네. 아까, 예, 설명하시기 전에, 예, 나온 질문이라서 조금. 갖추어진 걸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려면,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선천적인 거하고 후천적인 거 구분을 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구분을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공부하는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을 타고나는 거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지식이 또 있는데, 가지고 태어나는 지식이 뭐냐면, 아까 업을 얘기했지만 전생을 얘기하면 전생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전생에 배운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되냐면, 전생에 내가 획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식의 성향을 가지고 와요. 아까 그 지식이 식이라고 했잖아요. 식, 업이요. 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자체가 이미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과거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과거가 만들어낸 그 지식이에요, 이게. 내 대가리, 머리, 그 귀, 눈, 코, 입, 이에 내 과거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과거에 내가 알아낸 지식으로, 내가 획득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내 이목구비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깨우쳐가는 거, 이해가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해가요. 내가 과거에 배운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내장이라든가 그 경맥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내 내장 구성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장 오장육부라는 게 크기도 다르고 또 그 활성화 정도, 그러니까 능력치도 다 틀려요. 엄청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똑같지 않은 이유가 내가 과거에 획득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장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은 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냈다는 거는 어떤 내장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지식을 알아냈다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거 저거 이렇게 눈에 띄는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딱딱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극단적인 인과로서만 이렇게 이해하는데, 동양 사상을 이해하려면 동양 사상은 약간의 시간을 조금 거리를 두어서 이해해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음, 사주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간으로 사주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연간으로, 그러니까 연주로 사주를 보는 건데, 연주로 사주로 보는 게 맞아요. 일간으로 보는 것만 맞는 게 아니고, 원래는 두 개 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에 더 편중된 건 같이 보는 게 더 좋은데, 두 개 다 있다는 거고, 두 개 다 있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연주로 보게 된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요. 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건데, 내 내장 구성과 신체 구성, 그리고 내 가족 구성, 내 지금 이 집안 환경 구성, 내가 살아가게 하는 이 직업 구성도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라고요. 이 과거에서 가져온 이 모든 게 다 내 신체 구성인 거고, 그 신체 구성이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대로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온 것처럼 돼요. 이런 의미로 쓴다면. 근데 질문하는 분이 그런 의미로 그 과거에 그러니까 갖추어진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거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이 지금의 상태가 또다시 과거에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마찬가지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지식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사주가 일간도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과거의 이 사회 환경과 지금의 사회 환경은 틀려요. 그래서 과거에서 가져온 거하고 지금의 이 사회 환경과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같이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과거에 가져온 지식하고 지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식하고 서로 융합돼서 제3의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과거의 지식이라는 게, 만약에 질문하는 분이 그 옛날 그 소크라테스의 상계설이나 불교적으로 그 열애장이라든가 본성의 개념으로서 쓰게 되는 거라면, 그런 의미로 질문한 거라면, 그럼 전 그 부분도 구분을 해서 설명하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에 해당하는 열애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 없는 건 아니겠죠. 이 우주의, 아까 말했는데 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나한테 있다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너무 멀어요, 우주가. 우주의 일부이긴 한데 먼 것도 사실이라고요. 너무 멀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우주가 저기 은하계 바깥에 있다면 거기까지 어떻게 가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우주선이 없잖아요. 우주선이 있어도 가다가 뒤져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요. 가다가 뒤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무시한다고요. 이건 현실의 한계이지 않냐고 하면서 깨우침이라든가 이쪽 세계는, 정신세계에는 이런 그 과정이 생략될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략되지 않는다고요. 정신도 생략성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도 과정을 밟고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우주까지 나아가야 되는 걸 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열애장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한, 이 뒤에 보면 방편이라는 이 십바람이도 나오는데 거기에 설명할 부분인 건데, 방편으로 설명한 것을 사실로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런 부분도 알고 그 구분해서 이해하게 해서 이제 그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이 돼요. 질문 하나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 기현님이 쓴 질문은 이건 머리도 경험인 건데, 머리로 경험한 거나 현실을 경험한 거나 뭐 같은 거, 경험은 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그러니까 상상한 거 경험한 거 같아요. 상상한 것도 경험인 거고 직접 경험한 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것도 분명히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 거는 금방 휘발성이 싹 사라지거나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강도성이 틀리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강도 차이로 인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상상하고 경험한 거 다르다고 얘기할 때. 근데 같은 거거든요. 왜 같은 거냐면 내가 상상해서 뭔가를 보든 아니면 뭔가 이해하든 현실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 알고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내가 뭔가 상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그걸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걸 상상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게 만들어진 내면적인 반로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상상해서 뭘 보든 상상해서 생각을 하든 나한테 주는 영향은 똑같다고요. 현실에서 직접 겪어서 주는 영향과 물론 현실에 주는 영향이 더 클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상상한 것이 더 크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강한 경험을 줄 거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그 차이는 없어요. 나는 상상보다는 실제 경험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단순 적용을 하면 무식한 인간이 돼버린다니까요. 화가 넘어가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을 거라고 보는 것은 안 돼요. 나와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만 본 거, 환상 체험이라는 것도 나는 봤는데,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든 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그런 거, 이 세상 가짜는 없어요. 가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환상을 본 거지만 그게 가짜가 되진 않아요. 봤잖아요. 본 거예요. 자기한테는 진짜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객관성으로 이해하는 건 서양인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그 서양식 기준으로 객관성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 안 돼요. 오직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서 진짜와 가짜를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넘어갈 때 그때 또다시 구분하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것도 이 수준을 나누거나 구분을 하면서 구분해야 돼요. 나한테는 진짜인데 남한테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나한테 진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항상 모든 지식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잘해야 똑똑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잘한 척해서. 네,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